당신이 매일 건강하게 먹고 걷기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예전보다 더 무겁고 더 약해지고 더 뻣뻣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계단을 오르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 작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도 예전보다 더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노화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모든 다리 힘의 저하가 나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다리 건강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과일 섭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과일은 자연이 주는 영양 간식이라고 배우며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과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60세 이후에도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과일은 관절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당을 불필요하게 빠르게 올리고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약화시키면서 활동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리 근력을 서서히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통증 없이, 특별한 경고 없이 다리의 부종이 조금씩 늘고 뻣뻣함이 늘고 무거운 느낌이 서서히 쌓이면서 어느 날 방 한가운데를 건너는 일조차 예전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과일 7가지를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다리 힘, 관절 건강, 그리고 노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 움직임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드는 과일도 함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정 과일을 먹은 뒤 다리가 유난히 무겁거나 욱신거렸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예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1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0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고 달콤하며 항염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에게 정반대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파트 1.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과일 7가지. 가장 주의해야 할 과일 7번째. 파인애플. 조용한 관절 자극 요인. 열대지방을 떠올리게 할 만큼 향이 진하고 과즙이 풍부한 파인애플은 오랫동안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덕분에 자연적인 항염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관절염을 완화하고 소화를 돕는 과일로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이 파인애플이 조용히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당분 문제입니다. 파인애플의 단맛은 자연에서 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파인애플 조각 한 컵에는 약 16g 정도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시기에는 이런 당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더 섬세해지고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 결과 파인애플을 한 번 먹을 때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다리와 발에 있는 미세혈관이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와 무릎이 묵직하고 당기는 느낌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분 문제를 넘어 파인애플은 산성도가 높은 과일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강한 산성은 나이와 관절염으로 이미 약해진 관절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지피듯 무릎과 발목, 고관절의 뻣뻣함과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아픈 관절 위에 산성 자극이 더해지면 상처를 긁는 것처럼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자체도 주의 대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멜라인은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혈 위험을 높이거나 약물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혈액순환 문제로 치료를 받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파인애플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발목이 조금 더 붓고 무릎이 조금 더 뻣뻣해지고 다리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식으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 변화가 몇 달, 몇 년 동안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다리 컨디션이 전보다 확실히 나빠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인애플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이고 이미 관절 통증이나 부종, 혈액순환 문제가 있다면 양을 줄이고 가끔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을 때는 요거트나 견과류처럼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자주 먹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파인애플 대신 베리류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리류는 당분이 낮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에도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항염 과일로 알려진 파인애플조차 다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이 과일은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을 돕기보다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과일 6번째, 바나나. 근육을 속이는 과일.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해 오랫동안 근육에 좋은 과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먹고 다이어트를 할 때 포만감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도 아침 식사 대신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바나나가 다리 힘을 조용히 떨어뜨리고 관절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g의 당이 들어있지만 이를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줄 섬유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구조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다리 쪽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피로감이 몰려오고 근육은 무겁게 느껴지며 관절은 전보다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다리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나빠지며 가벼운 활동 후에도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바나나는 일부 사람들에게 체액 저류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에 민감한 분들은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발목이 쉽게 붓고 발이 무겁게 느껴지며 오랫동안 앉아 있다 일어나면 무릎이 굳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육에 에너지를 주기보다 다리에 물과 불편함을 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은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하지만 당분이 높은 만큼 60세 이후에는 이 장점이 충분히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시금치나 아보카도, 콩류처럼 당분이 적으면서도 칼륨을 공급하는 식품들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근육과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바나나의 문제는 먹고 나서 바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를 먹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동안 같은 습관을 반복하는 동안 다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짧은 거리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프며 균형 감각도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간식이 조용히 영향을 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꼭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먹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한 개를 먹기보다는 반 개 정도로 줄이고 요거트나 견과류, 계란처럼
단백질이나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과 곁들여 먹으면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당에 부담이 적은 베리류나 키위를 선택하는 것도 다리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근육에 좋다고 여겨지는 바나나조차 다리 힘을 서서히 떨어뜨릴 수 있다면 크기는 작지만 손이 계속하는 과일은 어떨까요? 다음 과일은 작고 달콤하며 심장 건강에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관절과 발에는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과일, 다섯 번째, 포도. 작은 알맹이가 남기는 큰 부담. 포도는 작고 달콤하며 한 알씩 집어먹기 편해 어느새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과일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찾는 간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는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요산 수치를 올리며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당은 과당이라는 형태가 많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이 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과 요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산이 관절 주변에 쌓이면 특히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관절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통풍 발작으로 이어져 관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풍이 없더라도 요산이 서서히 증가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유난히 뻣뻣하거나 엄지발가락이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드는 경우 포도가 한몫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당은 전신 염증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염증이 걷는 속도를 떨어뜨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지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 알 두세 개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줌을 집어 먹습니다. 그 양은 때로는 과자보다 더 많은 당분을 의미하며 다리 근육과 혈관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포도의 또 다른 문제는 너무 먹기 쉽다는 점입니다. 크기가 작고 과즙이 많으며 열량도 낮아 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며 무심코 계속 집어먹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두세 컵을 먹어 치우는데 이는 60세 이후의 혈관과 근육에게는 상당한 양의 당 부담입니다. 혈액순환 저하, 요산 증가, 만성 염증은 모두 다리부터 타격을 줍니다. 포도를 자주 먹는 어르신들 가운데 밤에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저린 느낌이 들고 아침에 무릎이 굳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벼운 활동만 해도 허벅지에 쉽게 피로가 쌓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나이 탓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일 접시 속 선택이 다리 힘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더 현명한 대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혈당에 부담을 덜 주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색소 성분이 풍부합니다. 체리는 적당량 섭취할 경우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섬유질이 많고 항염 작용도 있어 다리와 관절 건강에 더 적합한 선택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포도조차 관절을 자극하고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물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수분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구조라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박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과일. 네 번째, 수박. 수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 함정,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은 가볍고 시원하며 수분 공급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해주는 과일로 자주 추천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간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수박이 몸에서 물처럼 작용하기보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으로 작용해 다리 힘과 움직임을 서서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박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입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가 높은 편에 속해 먹은 뒤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다리 쪽 미세혈관에 스트레스를 주어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다리 피로가 빨리 오고 종아리에 쥐가 잘 나며 발목이 쉽게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과정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수박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 반복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박처럼 빠른 당분이 자주 들어오면 인슐린 분비는 더 자주,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과 염증 반응이 함께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무릎과 종아리, 고관절 주변 조직에도 영향을 주어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착각. 수박은 가볍고 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습니다. 몇 조각만 먹어도 캔 음료 한 개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수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혈당이 크게 치솟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대가를 치르는 방식. 산책 후 종아리가 둔하게 아픈 느낌,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는 현상,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쉽게 뻣뻣해지는 증상은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볼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혈액순환과 근육이 이미 과부하를 받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수박을 자주 그리고 많이 먹는 습관이 이런 불편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수분 보충 선택지. 정말로 수분 보충이 목표라면 오이나 샐러리가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당분이 적고 수분이 많아 혈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물이나 허브차를 함께 마신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 먹고 싶다면 베리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류는 수분과 함께 항산화 물질을 공급하면서도 혈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자연의 수분 공급원으로 알려진 수박조차 다리 건강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다면 산성과 당분을 동시에 지닌 과일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오렌지가 노화된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일 세 번째, 오렌지. 노화된 관절에 가해지는 산성의 공격. 오렌지는 색이 밝고 과즙이 풍부하며 상쾌한 맛 덕분에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면역력을 돕고 아침에 활력을 준다는 이미지로 홍보되면서 비타민C의 대표적인 공급원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의사나 잡지, 광고는 오랫동안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이 감귤류 과일이 전혀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상큼 달콤한 맛 뒤에는 산성과 자연 당분, 그리고 대사작용을 자극하는 여러 요소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다리 쪽 혈액순환을 떨어뜨리며 염증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변화가 매우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원인을 오렌지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산성 요인. 오렌지가 노화된 관절을 자극하는 방식. 먼저 산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렌지에는 상큼한 맛을 내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젊은 시기에는 연골이 두껍고 혈관이 탄탄해 어느 정도의 산성도는 몸이 잘 완충해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릎과 고관절, 발목의 연골은 점점 얇아지고 관절을 지탱하는 콜라겐 섬유는 약해지며 뼈의 밀도도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연산이 혈액을 통해 전신을 돌게 되면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 주변 조직을 더 민감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상처 위에 레몬즙을 떨어뜨리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부르는 셈입니다. 부위가 더 붓고 민감해지며 뻣뻣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골이 더 빠르게 닳는 데 일조할 수 있고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 무릎 통증을 겪는 어르신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분으로 인한 혈당 상승.
자연스러운 단맛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은 이유. 다음으로는 숨은 주범인 당분입니다. 오렌지는 과자나 탄산음료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지만 특히 주스 형태로 마시면 당분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오렌지 한 개에는 약 12g의 당이 들어있고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약 21g 정도의 당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컵에 작은 숟가락 5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혈당 변동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민감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몸은 혈당 상승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렌지나 주스를 통해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어서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식사 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며 종아리와 발에서 화끈거림이나 저림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혈당 급증이 세포 수준에서 염증 반응을 촉발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염증은 관절 통증과 근육 경련, 부종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다리 피로와 만성 염증을 조용히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과의 연결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귤류를 과하게 섭취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가 다리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 끝으로 가는 혈액순환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목의 혈관은 심장으로 피를 다시 밀어 올리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렌지의 산성과 당분이 함께 들어오면 붓기와 혈관 부담이 쉽게 증가합니다. 그 결과 하루를 마칠 무렵 발목 주변이 더 부어 보이거나 짧은 거리를 걸었을 뿐인데 허벅지가 쉽게 무거워지고 종아리가 단단하게 뭉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무릎은 자꾸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굳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라기보다 몸이 현재의 식습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많은 경우 오렌지가 여기에 한몫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 눈치채기 어려운 이유. 오렌지의 가장 큰 위험은 먹고 난 즉시 통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두 개를 먹고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간식으로 과육을 자주 먹다 보면 1년, 2년 사이에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풀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지고 예전에는 가볍게 느껴지던 산책이 점점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발목 부종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반복되는 현상이 되는 것도 이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오렌지가 건강의 상징처럼 홍보되어 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런 과일이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어온 음식이 다리 통증과 약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는 더 교묘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오렌지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형태입니다. 우선 오렌지 주스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 한 컵은 탄산음료 한 캔과 비슷한 양의 당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다면 통째로 먹는 소량의 오렌지를 선택해 섬유질이 당 흡수를 조금이나마 늦추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나 요거트,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비타민C를 얻고 싶다면 파파야나 키위처럼 산성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는 콜라겐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을 제공해 관절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를 먹고 난 뒤 며칠 동안 다리가 더 무겁고 뻣뻣하며 붓기가 심해진다면 몇 주 동안 섭취를 줄여보고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두 번째,
초록, 사과 다리 힘을 서서히 빼앗을 수 있는 신맛의 함정. 초록 사과는 아삭하고 새콤한 맛 덕분에 더 건강한 사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깔끔하고 당분이 적어 보여 단 것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초록 사과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다리 힘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쥐와 관절 뻣뻣함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사과산 문제 노화된 관절에 부담이 되는 신맛. 초록 사과의 강한 신맛은 사과산이라는 유기산에서 옵니다. 이 물질은 침 분비를 자극해 상큼한 맛을 만들어 주지만 나이가 든 몸에서는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은 더 얇고 민감해지고 젊을 때 잘 견뎌내던 산성도에 더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산이 흡수된 뒤에는 이미 관절염이나 마모로 인해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무릎과 고관절, 발목 주변에 뻣뻣함이 서서히 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신맛이 강한 사과를 먹은 뒤 며칠 동안 허벅지나 고관절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종아리에 은근한 화끈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알레르기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숨은 당분 새콤함에 가려진 또 다른 부담. 다음으로는 숨은 당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록 사과는 맛이 덜 달기 때문에 당분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개에 10g에서 12g 정도의 자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새콤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섭취하는 당의 양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점이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 상승. 초록 사과의 자연 당분은 특히 공복에 먹었을 때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은 다리와 발처럼 혈액순환이 약한 부위에 더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분이 한 번씩 크게 치솟을 때마다 몸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잘 정리되지 못하고 다리가 무겁고 붓거나 뻣뻣해지는 느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유난히 아픈 경험이 있다면 늦은 밤의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은 초록 사과 조각이 그 원인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혈액순환에 가해지는 부담. 왜 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가? 젊을 때는 몸이 당분과 산도의 변화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완충해 줍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특히 다리 쪽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관을 자극하는 산성이나 당분이 반복되면 그 영향이 먼저 드러나는 곳이 종아리와 발입니다. 짧은 거리를 걸었을 뿐인데 종아리가 당기고 밤에 잠을 깨울 정도의 쥐가 나며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발목이 붓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모두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어온 음식들로부터 오는 부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맛과 당분을 함께 지닌 초록 사과는 이런 문제에 조용히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는 오랫동안 건강과 의사를 상징하는 과일로 칭찬받아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과일이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록 사과가 더 교묘한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과를 완전히 끊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와 균형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초록 사과를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미 관절이 뻣뻣하거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산도가 낮은 후지, 사과나 갈라, 사과처럼 비교적 부드러운 품종을 선택하면 소화기관에 가는 자극이 줄어들고 여전히 섬유질의 이점은 누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기, 초록 사과를 꼭 먹고 싶다면 혼자 먹기보다는 아몬드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초록 사과는 가능한 한낮 시간에 먹고 늦은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혈당이 크게 흔들리면 밤사이 다리가 불편해지고 쥐가 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과일 첫 번째, 망고 다리, 힘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당분 폭탄. 망고는 황금빛 색깔과 진한 과즙 덕분에 열대 지방의 왕이라 불리는 과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망고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름날 먹던 잘 익은 망고 조각, 시원한 망고 주스와 같은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과일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망고를 건강한 간식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이 망고가 다리 힘과 관절 건강에 있어 가장 방심하기 쉬우면서도 위험한 과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망고가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 당분 함정인 이유. 망고 조각 한 컵에는 약 23g에 가까운 자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5에서 6스푼에 해당하는 양으로 일반적인 초콜릿 바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당분의 양이 아니라 이 당분이 노화된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입니다. 빠른 흡수. 망고에 들어있는 당분은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립니다. 인슐린에 가해지는 부담. 60세 이후에는 췌장과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혈당을 정리하지 못하고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혈액순환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것은 다리와 발의 미세혈관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마다 섬세한 혈관벽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며 시간이 갈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무거워지며 관절 염증이 악화되어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뻣뻣하고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과일 간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노화로 인해 이미 예민해진 몸속 염증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염증과의 연결 관절이 특히 더 고통을 느끼는 이유. 혈당이 크게 오를 때마다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반응이 짧게 지나가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관절에 부담이 쌓여 있는 60세 이후에는 이런 작은 염증 반응이 반복될수록 걷잡을 수 없는 누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가락 끝에서 화끈거리는 느낌이 자주 올라오거나 가벼운 활동 후에도 무릎이 쉽게 아프고 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 주위가 붓는 현상, 밤에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나는 증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분 농도가 높은 망고는 이런 증상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금만 먹었다고 생각해도 몸에는 이미 충분한 부담이 쌓였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악화 과정. 망고의 가장 위험한 점은 먹고 난 직후에 특별한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혈당 상승은 혈관 안에 아주 작은 상처를 남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미세 손상이 쌓이며 혈액순환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동시에 반복되는 염증 반응은 관절, 연골을 조금씩 닳게 만들어 무릎과 고관절의 완충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이 자주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가 이어지면 에너지는 더 빨리 고갈되고 피로감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결국 다리는 이전보다 더 무겁고 걸음은 느려지며 일상적인 활동 후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망고와 다리, 힘 약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먹어온 과일이 서서히 몸 상태를 떨어뜨리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망고가 왜 이렇게 무해해 보이는가? 망고는 배부르게 느껴지지 않고 먹고 난 직후에 심한 피로감이 밀려오는 것도 아니라서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후식 대신 망고를 선택하면
훨씬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과자보다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이 문제입니다. 큰 망고 하나에는 45g이 넘는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에 권장하는 하루 안전 섭취량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주스와 스무디는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망고를 갈아 마시면 섬유질의 역할이 거의 사라져 당분이 훨씬 더 빨리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입에서는 시원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몸속에서는 혈당과 염증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염증과 다리 힘 약화는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원인이 식단에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망고를 평생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라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과일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입니다. 먹더라도 아주 작은 조각 몇 개 정도로 줄이고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고를 먹을 때는 그릭 요거트나 호두 한 줌처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있는 음식과 곁들여 먹으면 당 흡수가 느려져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스나 스무디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자체도 이미 당분이 높은데 갈아 마시면 더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과일이 먹고 싶다면 베리류나 체리, 배, 파파야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당분 부담은 줄이면서도 충분한 맛과 영양을 제공해 줍니다. 망고는 노년기에 매일 먹는 기본 과일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조금 즐기는 간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다리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 노년기에 도움이 되는 과일 선택. 지금까지 60세 이후 다리와 관절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는 7가지 과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일이 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며 움직임을 가볍게 도와주는 과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바꿔 매일 먹으면 힘과 독립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과일, 베리류 혈액순환을 돕는 작은 동반자. 블루베리와 블랙베리, 라즈베리처럼 작은 베리류 과일은 크기는 작지만 내부에는 강력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열대 과일과 달리 베리류는 자연적인 당분이 적으면서도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다리 근육과 관절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 가운데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해지고 발목 붓기나 다리 피로가 줄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베리류는 노년기에 다리를 지탱해주는 자연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과일 체리. 적당량이면 관절의 든든한 동반자. 체리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산이 줄어들면 통풍 발작 위험이 완화되고 관절 통증이 한층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한 그릇 가득이 아니라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자연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 관절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나 발가락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던 어르신들 가운데 체리를 일주일에 몇 번씩 적당량 드신 뒤 열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과일. 아보카도. 부드러운 항염 과일. 아보카도는 채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과일이고 특히 노년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아보카도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관절을 부드럽게 감싸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인슐린 작용을 안정시켜 하루 동안 에너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아보카도 한 개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단맛 과일보다 관절과 혈당 관리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과일, 파파야. 소화를 돕는 부드러운 치유 과일. 파파야는 열대 과일이지만
60세 이후 어르신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과육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파파인 같은 소화 효소가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소화 과정에서 염증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위에 부담을 덜 주는 편이라 역류성 식도 질환이나 예민한 소화기를 가진 어르신들에게도 비교적 잘 맞는 편입니다. 동시에 파파야에 들어있는 항염 성분은 노화된 관절의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좋은 과일. 배 천천히 힘을 채워주는 에너지 과일. 겉보기에는 평범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배는 결코 만만하게 볼 과일이 아닙니다. 바나나나 망고와 달리 배는 혈당을 비교적 완만하게 올리는 편이라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일을 줄여줍니다. 에너지가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식사 후 다리가 갑자기 무겁고 피로해지는 현상도 덜합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한 조각처럼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곁들이면 근육에 필요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균형 잡힌 간식이 됩니다. 이처럼 60세 이후의 몸과 함께 호흡하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몸을 적셔주고 보호하며 영양을 공급하되 혈당 급상승이나 과도한 산성, 염증 유발 요인을 최소화합니다. 매일 식탁에 조금씩 올리다 보면 한결 가벼운 걸음과 편안한 관절, 그리고 흔들림이 적은 에너지를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60세 이후 과일 섭취에 대한 숨은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파인애플과 바나나, 포도와 망고처럼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리 힘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염증을 키우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베리류와 체리, 아보카도, 파파야, 배처럼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약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주방과 식탁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앞으로의 근력과 균형 감각, 독립적인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결정합니다. 포도 대신 베리류를, 망고 대신 파파야를, 바나나 대신 배를 선택하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한 번의 선택이 아침마다 다리가 굳어 있는 삶과 가볍게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과일들 가운데 그동안 가장 자주 드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건강한 대체 과일을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0세 이후에도 몸은 더 탄탄하게, 머리는 더 맑게 유지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리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나의 독립성과 자유, 그리고 삶의 기쁨을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음식을 선택해 이 다리를 지켜준다면 앞으로의 수년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